안녕하세요. 알뜰아 루미입니다.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주부이고요. 간간히 이제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알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4인 가족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남매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제 가계부 결산 영상도 올리고요. 현금생활 영상과 절약 브이로그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가계부 결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벌써 가계부 결산 마친 집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제 4월 6일 오늘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저희 집 수입부터 그리고 지출, 저축률까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떡잎 가계부 창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에 있었던 일정들을 한번 앞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은 행사 이벤트고 핑크색은 여가, 그리고 하늘색은 금융입니다. 친정집에 방문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 계약이 있었고, 풍차 예금 만기랑 예금 만기 있었고, 그리고 생일이 2건 있었어요. 아들이랑 저랑 생일이 있었고, 가족 쿠쿠 모임도 있었고, 그리고 딸내미 학교 방문이랑 치과 방문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한 달 보낸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나들이를 간다든지 그런 게 없었네요. 4월에는 조금 더 자주 나들이를 갔으면 하는 저의 소망입니다. 수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집 수입은 남편 외벌이라서 급여 수입 1번 있고요. 그리고 제가 파트타임으로 알바하는 알바 비용 급여 2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남편의 부수입이 1번, 제 부수입이 2번, 그리고 금융수입, 앱테크, 중고거래, 기타 이렇게 해서 항목들이 수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번, 이렇게 급여 1번, 2번 부수입은 비공개이고요. 그래서 부수입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입 2번은 30만 8,849원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부수입 2번 있잖아요. 쿠팡 파트너스랑 유튜브 수입을 해서 부수입 2에서 30만 8,849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금융 수입은 115만 8,585원 들어왔는데 어떤 내역인지 아래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우리 투자 파킹 이자 12,640원, 또 풍차 만기 이자 9,945원, 예금 만기 27만 2,835원, OK 통장에 파킹 이자 9,685원, 그리고 울산페이 지역 캐시백 28,000원, 또 예금 만기 이자 74만 4,480원, 이렇게 해서 금융 수입이 1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저희 수입에서 조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매월 넣는 예금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매월 예금 만기가 찾아오면서 이렇게 금융 수입을 가져다 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앱테크 수입은 43,366원인데 아래 내역 볼게요. 페이코 포인트 수입이 366원, 틱톡 라이트가 4만원, 그리고 다이소 500원 포인트 있었고 한국 리서치에서 2,500원 해서 43,366원입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기타가 51,000원이 있었는데 내역 볼게요. 당근에서 이제 1,000원 수입이 있었고 친정엄마가 저희 둘째 생일이라고 5만원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51,000원 이렇게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월 저희 집에 들어온 수입이 이렇게 됐고요. 총 합계도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고정적으로 저축이 들어가는 부분이 풍차 예금 만기가 250만 원씩 돌아오거든요. 제가 50만 원씩 살을 더 붙였었는데 이번에 올해는 100만 원씩 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풍차 예금, 그리고 아이들 통장에 각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넣어주는데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5만 원까지 해서 25만 원 넣어주었고요. 연금저축에 매월 5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파킹 통장에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금액을 비워둔 상태입니다. 다음 저희 이제 고정지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신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관리비가 예산이 19만 원이었는데 19만 5,860원 이렇게 지출을 했고요. 이게 여기 이제 수도 요금이 좀 더 많이 나온 게 여기에 한 만 원 정도, 5톤을 더 썼는데 만 원 정도 더 나왔더라고요. 하수도랑 상수도가 더 쓴 거니까 그 정도 나왔고, 도시가스는 2만 원 예산에서 29,466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TV는 예산 3만 원에서 25,641원, 그리고 폰 요금은 4명에서 3,102원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이랑 딸이랑 남편 요금이 고지서는 날라오는데 안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다 한 번에 3개월치씩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렌탈 비용이 7,900원 해서 주거통신비는 26만 1,969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험 보면요. 보험은 거의 매달 똑같은데 종합진단보험에서 저희 4명으로 18만 1,508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의료시비도 저희 4명으로 해서 5만 1,150원 해서 보험은 23만 2,658원 나갑니다. 그리고 교육비로는 3월에는 항상 방과 후 수업료가 없어요. 이제 후불로 한 달씩 이제 내기 때문에 3월은 없었고 이제 저희 딸 학원 비용이 42만 원에 교재비가 이게 메모돼 있는데 교재비가 48,000원이 나와서 이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46만 8천원 이렇게 교육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주요비 15만 원 남편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요. 남편이 알아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버스랑 주차 비용 해서 7,1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총 15만 7,1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4명의 용돈은 27만 6천원 3월 지출이 되었고요. 이제 아이들이 3월부터는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용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내미는 한 달에 4만 원 받고요. 아들은 16,000원 받습니다. 한 주에 4,000원씩 해가지고 받고 저도 제 용돈은 현재 잘 지출은 안 하는데 ISA 계좌에 진짜 간간히 미국 지수 추종을 하는 ETF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P 500이랑 나스닥 미국 지수 추종이 완전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 팔아야 사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적절하게 잘 파는 것도 수입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걸 또 깨달았습니다. 늘 알고 있지만 항상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것 같아요. 주식을 늘 들어가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그 파는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연행사비로 21만 원 지출했는데 고정적으로 늘 매월 나가는 모임비 11만 원이랑 부모님 10만 원 해서 21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저희 고정 지출 합계가 160만 5,727원입니다. 이렇게 고정 지출 나갔고요. 이제 지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바뀐 부분이 제가 체크카드를 하나 더 발급을 받았어요. 신협에 있는 귀여워 체크카드인데요. 이거는 전월 실적 10만 원만 사용을 하면은 다이소, 여러 편의점, 그리고 어쨌든 카카오페이, 삼성페이를 사용하든 어쨌든 월 7회 700원씩 적립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7,000원 이상 결제 시 700원 적립을 받을 수 있고 7,000원이 안 될 시에는 70원이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7회씩 해서 한 달에 5,000원 조금 넘게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발급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이 교육비로 지역화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늘 다이소에서 지역화폐를 사용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캐시백을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를 검색을 하다가 또 찾게 되었습니다. 집밥 간식, 배달 외식, 생활 비용 이렇게 한 주 매주 채워주는 부분부터 어디에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런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마트, 대형마트를 2곳을 다녀왔네요. 3월 1일에 약 10만 원 넘게 지출을 했고 이때 아마 그 당일 하루에 2군데를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가득 채웠었고 또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주에 이렇게 장본게 끝이었네요. 8일이 이제 둘째 주 주간인데 소고기랑 이제 노브랜드 이렇게 구입을 했고 또 김, 그다음에 계란, 정육, 딸기 아들 생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우유, 바나나랑 버거 노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건망고, 미역줄기, 쌀, 과자, 또 이마트몰, 김밥김 여러 가지 반찬들 해가지고 총 집밥 간식에 지출된 비용은 45만 4,647원입니다. 생일이 있어서 조금 더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때 구입한 것들이 냉장고에 아직 냉동실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외식은 아구 불고기, 찜, 이게 아마 친정 방문한다고 이렇게 지출을 한 것 같고요. 마라탕, 꿔바로우, 그리고 남편이랑 둘이 해장국, 칼국수, 버거킹, 치킨,
또 그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외식 비용은 186,440원입니다. 이렇게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용품은 위생장갑, 물티슈, 빗자루, 다이소에 또 7,000원. 다이소에서 여러 가지 또 구입을 했을 거고, 스티커 제거제, 칫솔, 변기 그 커버 손잡이랑 아이스크림 스쿱, 책상 정리함, 워치 스트랩이랑 머리끈, 방향제 해가지고 생활용품 비용은 29,613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마트몰 주문할 때 휴지를 같이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에 지금 집밥 간식에 다 포함해서 제가 기록을 해놓은 상태고, 만약에 휴지를 기록했다면 여기에 따로 기록하고 그 금액만큼 빼왔을 텐데, 일단은 그 생일 쿠폰으로 할인받아서 구입한 거라서 그냥 같이 일단은 기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밥, 배달, 외식, 생활 비용 이렇게 알아봤고요. 또 아래로 가면은 이제 이벤트 비용이랑 한 달 예산 채워주는 거 볼게요. 병원 약제는 딸내미 치과 검진이 있어가지고 진료비 11,900원 지출하였고, 또 딸내미 증명사진 찍을 게 있어서 2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라색으로 이렇게 연보라색 돼 있는 거는 목젖저축에 모아준 금액에서 꺼내 쓴 비용인데요. 아들 생일 선물로 3만원 지출했고, 그날 족발 세트 39,000원, 그리고 케이크 28,700원 지출했고요. 그리고 밑에는 제 생일에는 생일 점심 49,000원, 그리고 저녁에 또 아이들이랑 피자 스파게티에서 22,200원, 또 치킨에서 16,000원, 그리고 제 생일 선물로 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목젖저축에서 226,800원 꺼내 썼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3월에 저희 집에 이제 변동 지출 100만 원에서 쓰는 총 비용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합산해서 이 목젖저축에서 사용한 비용도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92만 9,400원 지출하였습니다. 100만 원 넘지 않게 잘 지출한 것 같습니다. 총 이번 3월에 저희 지출 비용은 253만 5,127원입니다. 변동 지출도 100만 원 넘지 않았고, 고정 지출도 적절하게 평균 정도로 유지하면서 지출을 했고, 그래서 이 정도 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마 제가 연금저축이랑 그리고 연행사비 60만 원, 70만 원을 모두 지출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함을 해서 300만 원 넘지 마자였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교육비랑 하면서 들어가도 다 합치면 진짜 300만 원 훌쩍 넘었겠는데, 연금저축이랑 연행사비도 실제로 나가는 금액만 기록을 하기로 지출로 잡기도 했고, 연금저축은 저축으로 또 잡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결산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잡았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예금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더 꾸준하게 제가 가계부 관리하는 모습을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답니다. 물론 저희도 간간히 여행도 가고 뭐 이벤트 비용도 다 모두 지출을 하고요. 다만 좀 일이 바쁘다 보니까 나들이를 자주 못 가서 지출이 준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경제 성장률도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성장 시대고 금리도 점점 떨어지고 달러는 치솟고 미국에서는 압박해오고 정말 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통령도 자리가 비워져 있고, 또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를 느끼고 들었을 때는 투자하기도 조금 겁이 나는 반면에, 이제 예금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걸 해야 되나? 차라리 투자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부동산 경기도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은행들도 많이 부실한 상태이고, 그래서 예금을 또 넣었나 마나 고민을 또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고 걱정도 들고 머리가 아픈 요즘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구독자분들도 그럴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제가 가진 현금 자산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투자로 얻은 수익도 정말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파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못 지키는 일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투자하기 직전에 이제 시드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예금과 적금으로 현금 자산을 좀 많이 모아둔다면 경기가 호황일 때 이렇게 투자로 조금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금 적금을 좀 더 추천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럼 또 4월 한 달도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정보를 통해서 또 고민해보고 공부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또 잘 지내고 물가가 조금씩 잡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느낄 때는 채소값이 봄이라서 그런지 저렴하게 많이 나와서 채소를 좀 많이 먹는 철이 왔는 것 같습니다. 딸기값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수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여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렇게 4월 한 달 잘 지내고 4월 가계부 월 결산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